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지연님과 한번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상황극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뭐랄까 이게 나름의 재연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여기서 네. 어색하거나 약간 이 민망한 연기를 하는데 네. 게스트 분들 중에는 진짜 잘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방송의 하나의 또 재미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또 부담이 느껴지네요. 지원님은 배우시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제가 기대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연자님 역할을 네. 지원님이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로 네. 역할을 하겠습니다. 큐! 오빠, 연락 안 하고 지냈지? 연락 오면 대화는 하고 있어. 뭐? 그 친구가 오빠한테 그 고백했다던 친구 아니야? 맞는데 내가 연락 안 받기가 좀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연락했던 건데?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감정 과잉이었다. 재원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여기서 아이고. 얘기하면 밀릴 것 같아갖고 네. 적절하게 제가 컷했는데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인이고 방송은 친구 통해서 듣게 됐어요. 조언 듣고 싶어서 고민을 보내봐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여사친이 저와 데이트 중에 거의 1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데이트 중에 연락이 온 걸 알게 됐었을 때. 그냥 알고 지내던 여사친이면 연락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네. 남자친구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거나 이 뭔가 썸씽이 생길 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고백을 했던 여사친이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제가 조금 더 사연을 소개하고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남자친구랑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날 오랜만에 연락 왔다고 남자친구가 그러면서 또 얘기하신 게 여지 준 적 없다고. 이때는 진짜 발뺌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때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래서 사연자님은 믿으셨대요. 그 후 2주 전쯤 남자친구가 그 여사친 인스타에 엄청 친근하게 댓글을 남긴 걸 보게 됐어요. 사연자님이 그 사건 뭔가 찜찜한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자친구의 어떤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워낙 인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 개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는 분도 있잖아. 네. 서치를 하잖아. 네. 근데 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을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을 안 하는데 그렇게 남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거는 진짜 이 사연자님의 촉일 것 같아요. 그 한 문장만 봐도 알잖아요. 네, 그렇죠. 나한테 거짓말 친 건지 아니면 네. 진짜 여지를 안 준 건지. 맞아요.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확인차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까 우리가 상황극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건데 남자친구분은 대화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 연애하면서 이런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서로 연락 안 하는 걸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건데 남자친구가 뭐 깜빡하신 건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여자의 연락이어서 받아준 건지까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까지 보면 충분히 사연자님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갑자기 그게 잘 이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저는 이 정도는 남자친구가 지켜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신경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나만 이제까지 남자친구가 저의 남사친에 대해서 신경 쓸까봐 연락 와도 안 받고 인스타나 톡도 조심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는 남자친구가 혹시 이런 거 신경 쓸까봐 안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태연하게 나한테 말을 하고 연락 오면 그냥 대화는 하고 있어. 우리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지원님 어떨 것 같아요? 서로 했던 약속이 갑자기 깨졌다고 느낄 때. 저는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약속은 굉장히 연인 사이에서 민감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나는. 누구나 겪어도 여기서는 화가 나거나 네. 한 번은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 까먹었어? 뭐. 그렇죠. 뭐 아, 하는 거야? 아마 사연자님도 그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싸우고 나서 하루 동안 연락 안 했어요.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사친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걸까? 그리고 진짜 인스타 더 안 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 인스타를 통해서 보니까 저한테 말만 그렇게 하고 여사친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고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여니까 그렇죠. 다 보이거든요. 한 번은 스쳐 지나갈 만한 것들이 남자친구의 이 거짓말 같은 말 한마디거나 아니면 이 모문을 하려는 말 한마디가 지금 사연자님의 뭔가 방아쇠를 당겨준 거죠. 너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파헤쳐 보게 되죠. 오랜만에 연락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을까요? 마음이 참 복잡해져요. 1년 반 만났는데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먼저 서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서운 안 하면 짜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짜증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연인의 여사친 남사친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이 사연으로 보면 남자친구의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조금은 중립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네. 나중에 끝날 때 남자친구 욕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원님이 생각했었을 때는 네. 이 남사친 여사친 저는 개인적으로 남사친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이렇게 심도 깊은 조언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이거는 성향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좀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이 많으신 분들은 비슷한 성향의 분들끼리 만나는 것이 조금 가장 좋은 건데 네, 가장 좋긴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네.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분이 나는 이해가 되니까 너도 이해해야 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네, 서로 다른 성향이고 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변화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연자님이 남자친구를 맞춰주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연자님은 이미 남자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하고 네. 톡이 오거나 뭐 인스타에 이런 댓글을 달아도 무뚝뚝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신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로 연락을 안 하는 걸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신 상황인데도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연애 초 때라든지 아니면 연애 이렇게 좀 하면서 네. 술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은근슬쩍 말하잖아요. 뭐 그렇죠.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남자들이 나 안 할게 네. 뭐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하자 수많은 약속을 하거든요. 술 덜 먹을게 연락 잘할게 집에 일찍 들어갈게 이성 있어도 눈을 안 돌릴게 뭐 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말을 하면서부터 책임감을 가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네. 그 말이 습관처럼 그냥 나오는 거죠. 습관이요? 습관처럼 일단 이 말을 해서 안심을 시키고 나 자유롭게 지내봐야지. 너가 이제 나 믿을 거잖아. 아니 뭐, 이게 남자분들만 그럴 수도 있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 약속을 할 때만큼은 진심이었는데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제 마음처럼 안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네요.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와서 스스로 내려놨는데 네. 만나고 있는 연인한테까지는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봤었을 때.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애를 하기 전에 형성됐던 친구 관계라면 연인이 그 친구 관계를 어떻게 뭐 끊으라던가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애하기 전처럼 만남을 자주 하거나 연락을 자주 하거나 이거는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전처럼 계속 행동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조금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거짓말인데 우리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선의의 거짓말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00번 양보하기가 싫고 100번 양보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자친구가 네. 자기가 편하자고 하는 거짓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서로 연락 안 하는 걸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어기고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이제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분한테 여사친이 연락이 왔는데 내가 안 받아줬어. 근데 미안해. 라고 하셨을 때 사연자분께서 마음은 좋지 않더라도 그래 잘했어. 덕분에 마음이 편해. 이렇게 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 생각을 상황 해요. 안에서는 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유일하게 사연자님 뿐이다. 이렇게 딱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남자친구 편을 들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갈등이 있거나 신경이 쓰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상대가 조금 이렇게 이 말을 했었을 때 다르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만나는 상대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네. 말을 진짜 잘 돌려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오해가 너무 커져버리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이면 너 거짓말 한 거잖아. 계속 가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 돌아본 상황이 나한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거나 의도적인 게 아니었었을 때는 연인 간에 한 번쯤 이해해 줄수록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니고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그런 촉이 빠르게 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가 이런 거짓말 하고 있다 아니면 네. 여자친구가 좀 거짓말 한 것 같다. 네. 그럴 때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을 해드렸던 거고 다음으로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요. 네. 나만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사연자님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키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어겼어. 이때 어떤 말을 해야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긴 사람한테. 지호님은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한 번은 타일러 볼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낼 것 같아요. 화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사연자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빠 연락 안 하고 지냈지? 확인차 한 번 더 물어봤으니까. 네, 나름. 확인차. 네. 한 번 더 여쭤보셨고 그 뒤로 이제 남자친구분의 태도가 조금 변한 거를 느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태도 변화가 아마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한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네. 사연자님이 조금 이상하다 느낀 거기 때문에 네. 아까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 여사친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게 아닐까. 네. 이제까지 믿었던 것도 네.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진짜 사연자님이 네. 심적으로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감을 네. 크게 느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정말.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조금 실수했던 것 같아. 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네. 뭐 안부 물어보려다가 좀 대화가 길어졌어.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조금 뭔가 네. 나름의 이유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발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제 너가 이해 안 된다. 네. 너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에 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그렇죠. 내가 의심의 촉이 네. 지금 발동 안 하면 네. 내가 오히려 네. 짜증이 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고 제가 이 사연을 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연자님은 진짜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맞아요. 다만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는 확실하게 아니면 남자친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는 요 다음에
또 이런 대화를 해야 될 때는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고 네. 사연자님이 지켜보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마음적으로 괜찮아지잖아요. 네, 이 사안은 사연자님께서 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진지하게 사과를 하시는 상황이 제일 최선이 아닐까. 진지한 사과와 네, 나 이제 여사친이랑 연락 안 할게. 네, 이 말도 들어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사연자님은 어떻게 보면 큰 걸 바랬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처음 물었었을 때는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어. 아니면 그때 잠깐 연락하고 나 뭐 걔 번호도 없어. 네.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네. 한번 삐근거리고 인스타 댓글도 보이고 이 남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했는데 끝까지 다 간 거야 거의.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었거나. 네. 진짜 최악은 뭔지 알아요? 중간에 한번 만난 것까지 있으면 나 몰래 만날 거나 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참을 수 없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아찔한데요? 산자님이 딱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여사친이 그냥 여사친이 아니고 남자친구분을 좋아했다던 여사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안의 심각도가 또 더 커진 거예요. 네.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게 남자친구가 네. 진짜 네. 여자친구한테 말할 때 순한 맛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아, 근데 이 사이에 뭐 진짜 고백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뭐 좋아해서 뭐 다른 상황들도 더 있었다. 네. 아니면 썸씽이 있었다가 안 됐다.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로지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로 네. 이 여사친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네. 이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게 맞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다가 여자친구가 마음이 좀 바뀌면서 여자친이 뭐 이렇게 좋아했다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의 본능 안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말들을 더해서 네. 모면할 때가 있는데 제가 너무 지금 사연자님이 이 얘기 듣고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네. 이 정도까지 하는데 네. 저의 솔루션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번쯤은 지켜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지켜보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 거짓말을 더 한다. 거짓말인 것 같다. 말의 뉘앙스가. 그러면 진짜 내가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를 정하셔야 되는 거고 이 다음에 만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사과와 어떤 말들을 하면 남자친구도 진짜 말이 헛나와서 아니, 헛나온 것도 잘못한 거예요. 네. 혼나온 것도 근데 잘못한 거예요. 1년 반 정도 만났기 때문에 네. 뭔가 진짜 짧게 연락만 한 거라면 이제 다 지우거나 뭐 이러면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네, 댓글 지우면은 네, 댓글 지우고 연락처 네. 없다고 하긴 해주면 네. 남자친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맞아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 다 지우고 연락처도 없어 너가 하긴 해도 돼. 네. 이렇게 하면 이 사연자님이 한 번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까 아니면 진짜 내가 한번 봐줄 수 있다 네.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 지원님의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 저도 좀 동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친구분하고 얘기를 나누실 때 이걸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분이 왜 여사친분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여사친의 고백을 거절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완전히 내치기는 싫어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건지 친구로 두고 싶어서. 네 물론 솔직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고 그때 말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네요. 네 여기서도 아까 상황극처럼 나오면 진짜 아 그러면 육두문자도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화나. 왜냐면 너무 뻔뻔한 거라고 보이니까. 이미 지금 싸우신 후에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싸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싸움의 발단은 남자친구였고 네. 싸움의 마무리도 남자친구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사과를 받으셔야 될 입장인데 싸움이 났다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뭐 우리 둘의
결과는 사연자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다음에 좋은 쪽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은 쪽이고 네. 아니다 싶으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을 정리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맞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네. 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마음까지 네. 챙겨줄 여유는 없는 게 맞는 거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나름의 생각 정리는 한번 하셨을 거예요. 이게 싸우고 나서 아니면 남자친구랑 대화만 하고 났었을 때는 그 상황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에 한번 보내주실 때는 어떤 마음이었었을지, 네. 내가 진짜 지쳐있거나 음. 아니면 남자친구가 짜증이 났거나 이런 것들 한 번쯤은 기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잘 한번 되새겨보면서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연자분께서 화를 많이 내셔도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